안녕하십니까. 경영관리 닥터 헬퍼 이종성입니다. 오늘은 원장님들이 가끔씩 이렇게 일회성으로 발생되는 강의료 소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쟁점이 있을까요? 강의료로 받은 소득이 사업소득이냐 또는 기타 소득이냐, 이런 쟁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료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는 이유였습니다. 강의료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물론 조건이 필요합니다. 보실게요. 일시적 소득의 특징. 병원 운영이 주업이고 강의를 직업적으로 계속하지 않는 경우 해당 강의료는 병원 사업 소득과 별개의 일시적인 인적 용역 대가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원장님은 병원 운영이 주업입니다. 그리고 강의는 직업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강의여야 된다. 이럴 때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 판단의 핵심은 강의료가 높고 낮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의료 문제가 아닙니다. 그 활동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는 전형적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외부 기관에서 일회성, 여기 보시면 일회성 강의를 요청받은 경우, 또는 특정 행사에서 한 번 강의한 경우, 그리고 고용 관계 없이 심사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여기 보시면 고용 관계가 없어야 되겠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횟수와 소득 분류의 관계입니다. 강의 횟수가 많다고 금액만으로 판단이 불가합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강의를 여러 번 하면 사업소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기계적인 구분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동의 계속성, 반복성, 독립성, 사업성 등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소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의를 주된 업무로 하면서 정기적으로 여러 기관에 강의하고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죠. 정기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는 이것은 기타 소득보다도 사업소득에 더 가깝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들께서 좀 더 이해를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판정 기준을 한번 좀 더 요약을 해봤습니다. 기타 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경우, 첫 번째, 일시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 원장님들 이런 경우 많으시죠? 학회나 또 어디 제약회사나 학교나 이런 데서 일시적으로 강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끔 원고를 작성하는 경우, 또는 특정 기관의 요청으로 일회성 자문을 하는 경우, 그리고 본업과 별개로 간헐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기타 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사업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강의 활동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또 해당 활동을 독립적인 사업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경우, 또 지속적으로 여러 거래처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정 기준을 보시면 원장님들이 어느 정도는 느낌적으로라도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신고를 하시기 전에 담당 세무사와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기타 소득의 세금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는 부분이기도 하시는데요. 중요한 거는 기타 소득이 왜 유리하냐, 왜 사업소득보다 유리하냐, 여기를 보시면 필요 경비 60%를 인정을 해줍니다. 상당히 큰 거죠. 원장님들이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이 경비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 기타 소득은 필요 경비를 60%를 어떤 서류가 이런 거 없어도 60%를 바로 인정을 해줍니다. 물론 실제로 필요 경비가 60%보다 더 많이 들었다, 그런 경우에는 더 많이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회성 강의나 이런 것을 할 때 필요 경비를 60%를 더 쓰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 경비 60%를 인정을 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기타 소득의 가장 큰
특징적인 부분은 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0%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는 점입니다. 한번 이번에는 세금 계산을 예시를 해볼게요. 500만원 지급에 원장님께서 강의료로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필요경비 60% 300만원을 차감을 하겠죠. 과세 대상은 200만원이 나옵니다. 200만원에서 기타 소득의 세율은 20%입니다. 그리고 20%에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여서 22%의 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죠? 여기 보시면 44만원이 나옵니다. 44만원. 그래서 원장님이 지급을 받으실 때는 500만원에서 44만원만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8.8%라는 세율을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타 소득은 8.8%만 되면 돼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8.8%의 의미가 필요경비 60%를 차감을 하고 40%에 대해서 22%를 적용을 하면 500만원에 대해서 8.8%로 한 금액이 44만원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 소득이라고 해서 무조건 8.8%로 세율이 끝나는 거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연간 기타 소득 총 수익 금액이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익 금액은 60%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원장님께서 받은 기준으로 하면 750만원입니다. 750만원 이상을 받으셨다. 그럼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종합소득 신고를 하더라도 아까 보셨죠? 기타 소득은 경비를 60%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더라도 금액이 큰 거는 권리금 같은 경우도 여기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타 소득을 잘 활용을 하시면 원장님들이 절세 하시는데 부분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은 강의나 이런 거를 하실 때 상대방에서 3.3%를 제하고 이렇게 사업소득으로 원천 징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분명히 기타 소득 8.8%로 원천 징수를 하셔야 기타 소득으로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챙기셔서 원장님들이 손해를 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들이 저희 와이즈 패밀리 오피스에 상담 신청을 해주시는 가장 또 많은 경우가 여기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저희에게 모의 신청, 모의 세무조사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점검해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점검까지는 저희들이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좀 부담없이 많이 신청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원장님들도 편하게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